네, 그럼 환경교육도시 시흥 ESG를 말하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한국공학대학교의 최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교육도시 시흥 ESG를 말하다 2부에서는 ESG 성공 사례로 세계의 대세 ESG를 말하다와 시흥시 ESG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시흥의 대세 ESG를 말하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제 2부 첫 번째 강연은 ESG 경영의 성공 사례로 파타고니아의 김광현 팀장의 세계의 대세 ESG를 말하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또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좀 뵙고 말씀을 직접 나누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준비하신 분들도 아실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리고 특히 파타고니아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뒤에 보시는 이런 We a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으로서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강연을 할 때 저의 말씀보다 좀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편하게 채팅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채팅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신데 여기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We a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은 파타고니아의 미션이자 사업 목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저희 회사의 브랜드 로고입니다. 파타고니아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분은 그 파타고니아를 창업한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이 그 1960년대 말에 미국의 요세미티에서 암벽 등반을 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파타고니아를 창업한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암벽 등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손재주가 대단히 좋아서 당시에 이제 등반 장비의 품질이 좋지 않았는데 등반 장비를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그 대장간 장비를 구해다가 자기 집 뒷마당에서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와도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본 시나드 파타고니아 창업자가 196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으로 한 1년 반 정도 복무를 하셨었고요. 그 복무를 하시면서 이분이 암벽 등반을 대단히 하고 싶어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젊은 청년 산악인들, 특히 대학 산악부 청년들하고 같이 그 암벽 등반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보이시는 왼쪽 사진은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본 시나드고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당시 한국 대학부 산악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봉에서 같이 암벽 등반하면서 길을 개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시는 오른쪽 사진은 파타고니아가 공식적으로 창업한 해가 1973년인데 이때 73년도 11월쯤에 그 추수감사절쯤 해가지고 직원들의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 이제 백인들인데 밑에 가운데에 동양인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동양인 여성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이본 시나드와 같이 등반을 하면서 친해졌던 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본 시나드가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이본 시나드가 회사를 만들고 내가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건너와라. 그래서 일을 할 생각 있으면 미국에 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파타고니아의 창업 멤버로 합류를 하셨고요.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타고니아 창업 멤버로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었고 이 사진을 찍은 시점이 바로 11월입니다. 딱 한 1, 2년 됐겠네요. 이제 내일이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도 이런 작은 창고에서 이본 시나드와 함께 뭐 등반이나 서핑을 하던 친구들이 창업을 한 회사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일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호주, 유럽, 남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클라이밍이나 아니면 등산 그리고 이런 서핑 그리고 스키나 스노우보드, 플라이 낚시, 트레일 러닝처럼 자연 속에서 활동할 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를 중심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모두 파타고니아 제품들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의류를 생산해서 매장이나 아니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의류 생산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규모로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매출을 모두 합친 글로벌 매출은 2조 원이 조금 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845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지향 가치, 그리고 이런 사업이라는 방향성과 환경 보호라는 방향성은 사실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지점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처럼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자연 환경의 자원들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자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연에 불가피하게 대규모의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환경 보호를 한다는 것이 언뜻 보면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에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더 넘어서서 기업의 사업 목표 자체를 기업의 방향성 자체를 환경 보호에 두고 기업의 활동은 환경 보호를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방향성,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십 년간 시장 안에서 꾸준하게 망하지 않고 생존하면서도 좀 성장을 뭐 아주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또 이제 환경 보호 관련돼서는 어떤 기업 못지않게 많은 기업으로서의 자원을 환경 보호에 모두 다 쏟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환경 보호도 대단히 열심히 잘 하면서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지향하면서 기업으로서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한 모델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파타고니아를 소개하시면서 성공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파타고니아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혀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의 성공이 또 완성형이라면 저희는 사실 과정형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위해서, 환경 보호라는 우리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뭐 이런 어떤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여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실험이라던가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 어떤 진행형이 나아가려면 정확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한데 파타고니아가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지향하는 바가 완벽하게 성취가 됐다면 저희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완성형이 없는 이야기라서 저희는 이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는 확고한 미션과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미션의 핵심 가치가 비즈니스나 우리의 실제 업무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션과 핵심 가치가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는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옷을 디자인할 때 혹은 뭐 원단을 개발할 때 아니면 뭐 봉제하거나 재단할 때 유통할 때 매장에서 판매할 때 뭐 저처럼 환경팀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실무자들이 누가 환경보호를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회사의 사업 목표와 미션은 환경 영향을 줄이고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디자인할 때 환경 영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유통할 때 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핵심 가치나 미션이
직원들의 실제 업무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그런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품의 품질 수준을 대단히 높게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파타고니아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질이라는 단어가 사실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그 좋은 품질, 최고 품질이라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관점이나 가치관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최고 품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환경 영향을 정말 줄였을 때 최고 품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구성만 좋으면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파타고니아가 지향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 제품보다 20년, 30년 후에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입을 수 있고 20년, 30년 후에도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 브랜드의 옷을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향하고 있고, 그 뒤에 보이시는 화면에 이 제품은 70년대에 파타고니아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생산한 자켓인데요. 이 제품이 이베이라는 미국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금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7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50년이 훌쩍 넘었는데, 5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찾고 가격이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재무적인 가격을 높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장 안에서 아직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원단의 내구성이나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봉제, 실의 품질, 이런 아주 옷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중요한 품질은 당연히 잘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그때 70년대와 지금 현재 2024년 이 50년, 6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사람들이 그때도 만약에 50년 후에도 파타고니아가 있다면 그 50년 후에 사람들이 파타고니아 좋은 제품이지, 파타고니아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옷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브랜드를 이끌어 가고 해야 하는지, 그런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이제 진정성 있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진정성은 사실은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조직이다, 아니면 브랜드를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마케팅과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파타고니아에게 있어서 진정성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특히 환경보호라는 이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이 누적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저희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의 특별한 마케팅이나 아니면 대규모 예산 집행으로 진정성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한 30년 이상 동안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기업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기업의 이미지나 그런 진정성으로 느껴지게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역동성이 하나 더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환경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이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뒤에 보이시는 연표는 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파타고니아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왔던 주요한 일들이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누적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막연한 이미지,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을 이끌고 계신 어떤 경영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작은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는 팀장급의 실무 직원이라서, 아무리 제가 환경보호를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윗분들, 특히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면
활동들이 제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진들 그리고 회사를 소유하고 계시는 오너십들이 정말 환경보호를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젊은 등반가였던 이본 슈나드라는 파타고니아의 창업자가 올해 연세가 87이 되셔서 이제 이렇게 밑에 사진에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되셨는데요. 이본 슈나드 창업자가 2년 전에 본인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모든 지분을 비영리 조직에 모두 기부하셨습니다. 돈을 기부한 게 아니라 지분을 기부하면서 회사의 소유권을 모두 비영리 조직에 양도를 했는데요. 이 비영리 조직은 회사의 지분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를 뭐 소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저희의 재무적인 수익을 모두 배당금의 형태로 이제 배분을 받아서 이걸 예산화해서 이제 모두 환경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분을 모두 기부하면서 이제 발표했던 성명이 Earth is now our only shareholder라고 이제 파타고니아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벌어들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조 원 매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무적인 순수익은 현재 그 비영리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에 쓰이고 있고 그 규모는 한 해에 수백억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지금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쓰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예산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도 활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도 사실 이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데요. 파타고니아는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직원들의 행복도 대단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대단히 추상적인 말이라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특히 조직이 직장 안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파타고니아도 고민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일의 보람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하루에 뭐 많으면 10시간 이상을 이 회사라는 공간에서 보내는데 내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그 특별한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와서 하는 이 업무가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연결되어 있고 내가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근데 업무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재무적인 수익이 환경보호에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계속 공유해주고 그리고 실제 환경단체의 현장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장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업무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무팀 소속으로 나의 원래 업무는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하는 숫자, 특히 이 재무적인 숫자를 보는 게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래도 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우리 회사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아주 조금 일의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주 크게 보람 있거나 아주 크게 행복한 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일이 갖는 의미와 보람이 조금 더 크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타고니아는 대단히 좀 공동체적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희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자녀를 잘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내 어린이집이 단순히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사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본사에 들어오는 메인 정문 바로 옆에 아주 큰 규모의 어린이집 놀이터가 있어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면서 내는 웃음소리와 그런 소리들이 그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사무실이 하루 종일 들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출근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필요할 때 같이 놀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린이집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맡아두는 개념이 아니라 육아 철학서를 만들 정도로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르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길러주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회사가 거대한 어떤 마을,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일의 보람도 느끼고 나의 가족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조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타고니아가 무슨 그 아주 완벽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뭐 행복하고 매일 좋고 그런 기업은,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뭐 의사 결정에서의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밉기도 하고, 그리고 회의할 때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일들은, 그런 경험들은 저희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회사의 방향성에 따라서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의 아이나 나의 자녀가 조금 더 돌봄을 받고 아니면 조금 더 일의 보람과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희 조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린이집은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뭐 임신이나 출산을 준비하는 직원들 혹은 뭐 출산한 직원들은 회사에서 업무를 좀 자유롭게, 그리고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제 파타고니아의 큰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런 문화가 저희는 저희 사업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를 만들어 오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50년 걸렸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되어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를 막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들은 이제 미국의 사례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냐? 그거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제가 온라인으로 하게 될 줄 모르고 사실은 이게 오늘 이렇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환경팀의 팀장으로서, 환경팀은 그 모든 파타고니아 본사와 지사의 환경팀이라는 조직들이 모두 있고요. 환경팀은 파타고니아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국가 안에서 중요한 환경 문제를 찾고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환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환경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환경이라는 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어요. 뭐 탄소 중립 아니면 뭐 일회용품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덜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지만, 파타고니아는 개발과 보전이 맞부딪히는 이슈에서 보전의 편에서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환경 문제이자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파타고니아는 그 우리나라 전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개발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지역의 환경단체나 커뮤니티들, 그리고 그런 곳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지역 중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저희가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45억 정도의 매출을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해서 올해 8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전국의 45개의 환경단체들에 이제 기부를 했었고, 한 개 단체당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씩 전달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부하는 환경단체들은 주로 지역 중심의, 지역에서 진행 중인 좀 중요한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뭐 4대강 문제, 낙동강 녹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신공항 개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보전에 관련된 이슈들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의 1%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재무제표를 조금 더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파타고니아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발생시킨 매출은 845억이었고 거기서 모든 비용과 세금을 제한 순수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저희의 당기 순이익은 한 2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4억 원 정도로 그 당기 순이익 중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24억이라는 당기 순이익이 있고 그거 대비해서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으니까 저희가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환경단체를 후원한 거고요. 저희의 목표는 당기 순이익 대비 1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버는 모든 순수익만큼의 비용은 그 돈만큼의 재무적인 그런 이익은 모두 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용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파타고니아에서 그 모든 재무적인 수익을 이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배당금의 형태로 예산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환경 문제에 쓰고 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을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환경 문제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나 재단도 좀 지원하거나 좀 이렇게 연결을 좀 꺼려하거나 어려운 그런 좀 중요한 환경 문제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좀 댐 철거, 4대강 보나 이런 그 대형 댐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신규 댐 건설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 국립공원의 상업적 개발,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나 산악철도 건설 같은 그런 국립공원의 상업적 개발을 좀 막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저희가 나라가 되게 좁은데 그리고 철도와 자동차 고속도로가 대단히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10개 이상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들이 다 아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에 건설 예정이라서 이 신공항 건설을 좀 막고 그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뭐 해양 보호구역의 확대나 이런 좀 굵직굵직한 다양한 국가적인 환경 문제에 대규모 예산을 좀 활용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국토를 보호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계신 서울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환경단체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세워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 보전, 국립공원의 보전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이나 낙동강 녹조나 보철거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신공항 가덕도나 뭐 제주도나 뭐 새만금이나 이런 신공항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세종에서 큰 행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에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파타고니아가 기업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의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사업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업 목표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미국에 이제 자주 출장을 가서 저희 경영진들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만났었던 뭐 이본 시안도 회장님을 비롯한 뭐 파타고니아 현재 CEO나 경영진들에게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파타고니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적으로 경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환경보호를 잘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활동에 더욱더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이유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ESG의 성공 사례라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막 자랑할 만큼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지향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방향성과 지향 아래서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실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30분 딱 됐는데,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의 진정성을 두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움 없으셨나요? 근데 항상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양립이 그러니까 좀 갈등하거나 상충하는 가치를 함께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라는 가치와 사업이라는 가치를 그런 행위를 함께 하고 있어서 이 두 사이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많고 사실 이것이 대단히 역설적인 일이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에서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바로 이맘때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 전면에 우리 옷 사지 말라는 광고를 했는데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기업인데 옷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업이 홍보가 되고 옷이 팔리고 막 이런 대단히 좀 조금 미묘한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어떤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이 있고 저처럼 이제 환경팀에서 활동하는 부서가 있고 이제 이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장기 미사용 농업용 보라고 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보를 철거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캠페인의 방향성은 큰 댐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큰 댐을 철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제 우려가 있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고 이런 것들을 잘못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우리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조율해 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비즈니스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매출 목표를 잘 달성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갈 수 있지만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도 대단히 복잡하고 그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도 대단히 많고 그런데 저희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들이 오히려 저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좀 다행스럽게도 정말 최종 의사결정권자들, 파타고니아 임원들은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항상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우선해서 의사결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정말 실현했을 때 그것 때문에 조금 재무적인 이익이 단기적으로는 희생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매년 새로운 옷이 생산되고 있는데 패스트 패션에 대한 고민을 파타고니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요. 패스트 패션은 파타고니아와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옷이 조금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좀 귀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옷을 쉽게 사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옷은 좀 비싸기도 하고 한 번 사면 좀 오래 입고 그리고 특별한 날 옷을 사주고 그래서 옷을 해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살 때는 무슨 졸업식이라든지 아니면 입학식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좀 아주 특별할 때 새 옷을 입고 평소에는 그냥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서 의류 시장 안에서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류의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고 이런 생산의 속도를 대단히 빨리 해서 트렌드를 빨리 바꾸고 그래서 지금은 옷이 일회용품처럼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패스트 패션, 특히 옷을 쉽게 사고 쉽게 입고 버리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파타고니아에서는 가능하면 옷을 덜 사고 한 번 사면 오래 입지 않은 그런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번 사서 이제 한 시즌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사면 20년, 30년 동안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 샀을 때 고객분들이 옷을 20년 입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좋은 옷을 만들어야 되고 튼튼한 옷을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의 가치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옷이 좀 망가지거나 고장 났을 때 그것들을 수선을 도와줘야 저희가 수선을 고쳐드리는 것들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서 지금 그런 것들을 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좀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좀 수선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수선 시설을 갖춘 매장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파타고니아 중고옷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서울에 있는 삼성동에 코엑스 지하에 파르나스 몰이라고 큰 그런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코엑스 지하죠. 거기에 큰 파타고니아 매장이 내일 새로운 매장이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장 공간이 여기보다 이 공간보다 조금 더 넓은데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수선 시설입니다. 재봉틀만 한 6대가 들어가 있고요. 수선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3분이 상주하면서 브랜드에 상관없이 좀 망가진 옷을 가지고 오시면 현장에서 접수해서 수선을 도와드리는 그전 매장을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거라서 혹시 삼성동의 코엑스 지하에 오실 일 있으시면 그 매장에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3번도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파타고니아에 진행하는 수선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교육의 생활수선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이 많은데 실제 기업의 수선 사업의 실적이 궁금합니다. 수선율은 저희 판매 대비하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옷을 고쳐 입는다는 그 문화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옷이면 고쳐 입겠는데, 그리고 정말 특별한 기업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옷이다, 아니면 내가 이 옷을 입고 많은 추억들이 있다, 그러면 그 옷을 정말 아껴서 입으려고 고쳐 입는 경우들이 있지만, 요즘은 옷을 고쳐 입는 것보다는 버리고 새 옷 사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그리고 이 트렌드라는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 트렌드를 반영한 새 옷을 입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서 수선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한테 수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 매장에서 이제 수선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캠페인화해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일단 들어온 걸 좀 네.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파타고니아에서 학교와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시흥 에코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그리고 학교에서 특강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많이 하고, 오늘 오전에 대학교에서 이런 지속가능 경영이나 아니면 환경 관련된 동아리나 학회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제가 그런 멘토링 같은 것도 해주고,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런 곳들과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고, 연세대에서는 제가 지난 학기 한 학기 수업을 아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서울대학교에 있는 지속가능 경영 학회원들 한 5명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이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방학에 하면 최종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로 고등학생들도 메일이 오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일정을 조율해서 학생들이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뭔가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거나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가능하면 다 합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포항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6학년 전교생 한 300명 앞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생들 중에서 나는 그냥 고등학생인데 내가 과제로 한다,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런 젊은 학생들, 중고, 초중고, 대학 학생들에 대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좀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바쁘지만 시간을 좀 따로 내서 학생들과 교류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대학교의 동아리, 환경 관련 동아리나 이런 지속가능 경영 관련돼서 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모임들, 학생들 중에서 파타고니아가 지원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관심을 갖고 이 활동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겠다는 그런 지원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 학생들 단체를 좀 지원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환경단체들과 대학생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네.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일단 파타고니아가 우리나라 게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소비가 커짐에 따라서 혹시 로얄티를 줘야 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로얄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내부적인 사항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타고니아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좀 비판받는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모두 해외에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다면 우리나라에서 버는 모든 재무적인 수익만큼의 돈은 적어도 우리나라 환경보호에 써야 된다. 그렇게 해야 파타고니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재무적인 수익, 단기 순이익 대비 30%는 우리나라 환경단체에 기부를 했고, 뭐 향후 5년 정도 후에는 100%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파타고니아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이나 관점으로 사원을 뽑는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그 채용하는 부서나 분야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분야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량을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파타고니아의 철학이나 지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환경보호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뭐 해온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좀 자연 속에서 있는 거를 편안해하고 자연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연 속에서 활동할 때 입는 옷을 판매하는 기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24년도에 전국 수달 동시 조사를 파타고니아에서 좀 후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지원할 때 4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달 관련된 활동은 저희가 지원했던 45개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달 관련된 보호 활동을 하시는 그 수달 보호 네트워크나 이런 곳에 저희가 매출의 일부를 이제 지원금으로 전달을 드린 거고, 그 조직에서 이제 그거를 그 큰 행사를 하시는데 쓰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들은 단순히 수달 보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이제 40개 이상 되는 다양한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 윤덕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시흥에서 ESG를 주제로 창업을 해서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창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창업 아이템은 요즘 해양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시흥의 해양 쓰레기는 월곶포구나 오이도포구에 버려지는 폐어망이나 네. 폐어구, 그리고 시화호에는 생활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해양 레저를 중점으로 봤을 때 폐 쓰레기로 서핑보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서핑보드만은 아니고 의류나 굿즈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창업을 해서 뭐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창업을 해서 회사를 그런 창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어려움은 또 제가 또 잘 알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질문 주신 분들처럼 제가 이렇게 뭐 소셜 벤처라든가 그런 그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창업가들이나 아니면 그런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데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창업이라면,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그런 그 운영과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장이나 사람들은
가치를 구매하지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소비하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소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파타고니아에서는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면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환경 보호하는 브랜드다, 뭐 이미지적으로는 많이 이제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구매를 하는 그 순간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의 겨울 다운 자켓이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건 막 5, 60만 원 합니다. 근데 만약에 5, 60만 원 되는 옷을 내가 사서 마음에 들어 샀는데 이걸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 결제를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파타고니아에서 하는 가치가 이 구매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 구매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는 거죠. 내 큰 돈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굿즈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런 현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이 돈을 주고 만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디자인을 가진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구매를 뭐 한두 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썼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좋지 않고 이거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살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브랜드와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가 경쟁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훌륭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고민과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인형과 가치는 참 좋은데 돈이 없어서 티셔츠를 이렇게 한 장 사기가 어렵다. 혹시 옷값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없는지, 이런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본시아드 파타고니아 회장님이 어떤 행사에서 좀 사람들 수백 명이 있는 데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막 파타고니아 얘기하고 있는데 질응답할 때 앞에 있던 어떤 젊은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서 파타구찌란 말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파타구찌라고 알아요? 이본시아드 회장님한테. 파타구찌는 뭐냐면 파타고니아 너무 비싸서 파타구찌라고 불러요. 나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값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질문했는데, 근데 저희의 제품 비용은 사실 저희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뭐 패스트 패션이나 다른 브랜드들보다 파타고니아 제품이 20-30% 비싼 건 사실이고, 근데 저희는 그게 저희가 제품 가격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브랜드들이 뭐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 안에 뭐 환경 보호를 위한 비용, 그리고 이 생산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임금에 대한 비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뭐 원단이나 부자재, 품질, 고품질 그런 비용들이 모두 다 들어 있어서 저희가 아주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적정한 균형에서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더 의류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비싸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좀 중고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이 중고거래 시장 안에서 파타고니아 제품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오히려 새 제품보다 중고 제품이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타고니아의 오래된 옷들 혹은 조금 이렇게 뭐 몇 번 입었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조금 싼 가격으로 파타고니아의 뭐 어떤 매장이나 아니면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띤 강의를 해주신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의 김광현 팀장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아, 네. 끝난 건가요? 아, 네. 인사도 못 했는데. 인사도 인사도 되나요? 해주시고. 네. 아, 네. 온라인에 몇 분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 그 이야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파타고니아 책을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이 책은 제가 번역 감수를 직접 본 책인데 9월 달에 발간된 신간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해왔는지 그런 저희 창업자분들께서 쓰신 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쓰신 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번역 과정을 통해 뭐 같이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를까요? 지금 제가 그러면 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그 학생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계시죠? 그 학교 교육 어떻게 하냐? 그 선생님께 제가 이 책을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사인해서, 이거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사인해달라 그래서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타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흥에서 또 이런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면 불러주시면 기꺼이 와서 오프라인으로 좀 소통하면서 저 직접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